ITQ 엑셀. ITQ 엑셀.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부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첨부한 파일 열어가지고 문제지를 보면서 같이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ITQ 엑셀은 마찬가지로 한글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 문서는 새 통합 문서에서 빈 문서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자, 문제지에 보시고 제일 처음에 자, 그래서 시트를 3개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열너비를 1로 만드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시트를 만드실 때는 아래쪽에 시트 추가 들어오셔가지고 시트를 이제 3개를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 이름 바꿀 때는 여기 1번 시트부터 따닥 누르셔서 제1작업이라고 적습니다. 제1작업. 그 다음에 2번 시트 따닥 제2작업. 그 다음 3번 시트도 더블 클릭 제3작업. 제4작업은 왜 안 만드냐면 이제 제4작업은 차트 만드는 건데 1작업에서 나중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4작업은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 엔터 누르시고 모두 선택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시트에서 모든 시트 선택이라고 있으세요. 그거 선택하시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열너비를 1로 만드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A 열너비 하실 때 요 A라는 글자에서 이 머리글입니다.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A라는 위치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밑에 보면 열너비라고 있으세요. 열너비 선택하셔서 1 만들어 주시고 확인. 자, 이렇게 모든 열너비를 1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시트 그룹 해제하셔가지고요. 그룹 해제를 시킨 다음에 제1작업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되셨다면 이제 1작업부터 오시면 되고요. 하실 때, 작성하실 때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 1, 글꼴 굴림 11 요거 진행할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시트 해제하신 상태에서 1작업 여기서 자, 모든 시트 선택하시려면 자, A랑 1 사이에 요 사이에 경계선에 삼각형 모양 있으세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모든 시트가 선택이 됩니다. 좀 확대할게요. 그 상태에서 글꼴은 홈에 있는 메뉴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글꼴이 굴림으로 되어 있으니 자, 글꼴 부분에 가급적 타자 치셔서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홈에서 굴림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게 되면 이제 굴림으로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가운데 정렬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B4번 셀부터 내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하실 때 보시면서 입력하시고요. 자, B4번의 코드 이동하실 때는 화살표로 이동하셔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 탭 버튼 이동하셔도 되는데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돼요. 저는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상령 1 관람기기 하시고 이게 2줄짜리로 입력되어 있잖아요. 이때 키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줄 바꾼 키는 Alt 누르고 엔터입니다. 그래서 관람인원까지 적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누르시면 줄 바꾸면 일어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갈로 단위 0이라고 입력하시고 최종 확인은 여기서 엔터 누르시면 2줄로 입력됩니다. 그 다음에 요금 지금 관람 시간 Alt 엔터 단위 분 하고 탭으로 이동하는 게 맞겠네요. 탭 요금 할인 요금 탭 비고 하고 엔터 눌러서 위치를 이동하신 다음에 코드 밑에 이제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입력하실 때는 자 이제 밑으로 S 대문자 S 121 T 231 N 쭉 입력하겠습니다. 가지고 영화면
그다음에 칸이 이렇게 좁아졌을 때는 해당 열, 지금 여기 칸이 넘쳐버렸죠. 그러면 해당 열 오른쪽을, 자, 열 있는 오른쪽을 더블 클릭, 따닥 하시면 이 길이가 맞춰집니다. 상경일 부분 입력할게요. 실수했네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넘기기.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인데 요 열에서 지금 스마트폰을 한 번 더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글자, 문자는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스까지만 입력하셔도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이때 엔터만 누르시면 돼요. 한 글자 입력하고 엔터. 노트북도 마찬가지. 노, 엔터, 대. 자, 이렇게 한 글자만 입력해도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이 관람인원 작성할 건데요. 여기 보면 아래쪽에 천 단위 구분 쉼표가 적혀 있어요. 이거 한글과 마찬가지로 이건 생략해 줍니다. 그래서 천 단위 없이 작성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콤마 적지 말고 옆에도 마찬가지로. 자, 입력이 완료되셨다면, 자, 정렬은 나중에 할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여기 보면 B13에서 그 다음에 이 D13까지 여기를 영역을 잡으시고 홈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우리 홈 메뉴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으신데요. 그 넓은 글자를 클릭하시면 합쳐집니다. 입력하시고 여기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칸은 들어가는 부분인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작성을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칸 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시고 옆에 있는 세 칸 G13에서 I13까지 이 세 칸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고, 자, 하실 때 이 병합하는 위치는 항상 시험 때 공통입니다. 위치가 시험마다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좀 팁을 드리자면 여기 스파이더맨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작성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요금, 이쪽은 첫 번째 이쪽에 있는 항상 H14번 위치는 작성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작성하셨다면 이제 1번에 있는 요거 작성까지 됐는데 이제 여기 정렬해야 돼요. 숫자 및 회계서식 오른쪽 정렬 요거 진행할 건데요. 자, 적히는 거 보시고 지금 숫자 부분 여기 보이시죠? 요거를 하실 때 일단 위쪽에서 정렬을 숫자 부분만 잡고 오른쪽 정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콤마 없는데요. 요 회계 형식 요걸 선택하시면 이제 콤마가 적힙니다. 자, 특징적인 부분 잘 보시면 이 콤마가 적힐 뿐더러 여기가 오른쪽에 보면 살짝 한 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콤마 넣으면 자, 어떻게 되냐면 콤마가 찍히는 것 뿐더러 여기 보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살짝 한 칸 정도가 여기 비어 있는 거 보이시죠? 딱 십자 표시 모양처럼. 자, 그래서 이쪽에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숫자가 완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한 칸 정도가 비어 있죠. 이게 뭐냐면 아까 이 쉼표 스타일 요거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비게 됩니다. 그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자, 이제 여기 문제에서 자,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테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테두리 보시면 전체 테두리와 그 다음에 첫 쪽의 행, 첫 행과 그 다음 밑에 있는 두 행, 13과 14행 여기가 이제 굵은 바깥쪽 테두리인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B4에서 J
14까지 영역을 선택하시고, 자, 테두리는 홈에 글꼴 부분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 눌러서 먼저 모든 테두리 먼저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 선택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시게 되면, 자, 안쪽은 실선, 바깥쪽은 굵은 실선이 잡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첫 줄을 잡고 첫 줄에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넣습니다. 하실 때 역시 화살표 들어가셔도 되나? 자, 최근에 한 게 굵은 바깥쪽 테두리니 요 왼쪽에 있는 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택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들어갔고 아래쪽에 두 줄도 선택하셔서 얘도 방금 전에 했던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셔가지고 넣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한 칸은 X자 넣어야 되는데요. 얘는 우리 오른쪽 클릭해서 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셀 서식 메뉴로 이동하셔서, 자, 물론 선택하시고 셀 서식입니다. 거기에 셀 서식의 테두리 쪽에 보시면, 테두리에 보시면 사선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 서식 테두리에 4선 넣어주시고 확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번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에 보면 이 제목에 도형 배지와 그림자를 이용해 작성하고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현황을 입력한 후, 자, 이거는 뭐냐면 저 위에 보시면 요거 제목 있죠. 제목을 넣으란 얘기예요.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칸이 5부터 10까지 칸 보시면 이 높이와, 자, 1, 2, 3의 높이가 좀 다르죠. 여기가 좀 약간 높여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1부터 3까지를 이렇게 행머리글을 잡고 드래그를 하시면 선택이 모두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맨 밑에 있는 3번 행 있죠. 여기 사이를 잡고 너무 많이 높이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높이면 엄청 커져요. 여기가 보시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조정하실 때는 딱 지금 원래대로 돌렸을 때 살짝만 높여주시다 생각하시고 한 1.5배 정도 살짝만 높인다 생각하시고 높여줍니다. 그래서 약간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도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도형은 넣는 거니까 삽입에 있습니다. 우리 삽입 메뉴 누르시게 되면 거기서 도형이라고 있으신데 도형 부분 누르시면, 자, 도형 부분에, 자, 문제는 기본 도형의 배지형이라고 되어 있으니 기본 도형 안에 배지 모양 찾으셔서 배지를 클릭해서 일단 나중에 넓혀도 되지만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넓혀서 넣으시고, 자, 도형을 넣고 그림자 오프셋 얘 어디 있냐면, 자, 도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상단 부분에 새로운 메뉴가 생겨났는데요. 선택 안 했을 때는 없지만 선택했을 때 나오는 도형 서식에 들어가면 도형 효과 쪽에 보시면 그림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자 바깥쪽 오른쪽이었나요? 옵셋 오른쪽이니까 도형 효과 그림자 바깥쪽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거, 여기가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선택해서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요 바로 밑으로 좀 들어갈 건데요. 자, 일단 글자부터 적을게요. 글자 적으실 때는 선택된 상태에서 그냥 타자를 치시면 글자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 맞춰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서식. 자, 전체를 드래그 하시고 글꼴은 홈에 들어가면 됩니다. 홈 들어오셔서 글꼴은 굴림 입력하시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엔터. 자, 나중 칸은 이렇게 넓혀주시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여기가 가운데 정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글꼴 굴림에 24포인트 하시고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선택하셔가지고 가운데 맞춰주신 다음에, 자, 이제 글자색과 배경색을 입력을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상태죠. 이 상태죠. 자, 그 다음에 글자색과 배경색. 자, 그러면 글자색은 검정, 굵게 노랑 색깔. 자, 차근차근 할게요. 글자색을 먼저 화살표 테마색 검정, 그 다음 글자 굵게 선택하시고, 배경 색깔은 노란 색깔, 채우기 색깔로 갑니다. 채우기 화살표, 그
그다음 표준색에 있는 노란 색깔 선택하시고요. 바깥에 클릭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자, 이제 결제란 쓰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제란 하실 때 결제란은 우리가 작성되는 영역 색깔 잠깐 칠해 놓을게요. 자, 색깔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빨간 색깔 영역 있으시잖아요. 여기 영역에서 가로 부분과 즉 가로 부분과 자, 세로 부분 여기가 지금 열 높이와 열 너비를 행 높이와 열 너비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쓰시지 마시고요. 오른쪽 아래 이 부분에 결제란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실 때 여기 영역에 결제란을 만드시는데요. 저는 K15번에 작성을 하겠습니다. K15번에 K15번 이 자리에다가 자, 입력을 할 텐데요. 자, 확인 담당 팀장 부장을 먼저 입력합니다. 그래서 확인 담당 탭 팀장 탭 부장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자, 형태를 맞추실 때 확인 부분 이 두 줄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갑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셔서 맞추시고 글자가 또 보시면 세로 방향이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에서 왼쪽 위에 보시면 여기 글자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합하시고 글자 방향을 세로 쓰기로 바꾸시면 확인자가 글자가 세로로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확인자는 이제 가로 넓이를 K가 L 사이를 줄이셔서 확인을 세로로 길쭉하게 만들어 주시고 결제란이 될 요 칸을 넓혀 주셔야 되니까 지금 위치가 16번 행 이 부분을 조금 넓히셔가지고 약간 직사각형처럼 되게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테두리를 넣을 건데요. 전체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입력합니다. 자, 모든 테두리로 입력을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여기서 문제 보이는 형태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자, 이걸 이제 복사를 하셔야 되는데 복사 부분 보니까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쪽을 잡고 나서 자, 우리 홈에 보시면 자, 저 위에 홈에 보시면 복사 부분이 있는데요. 복사해서 자, 왼쪽에 있는 복사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복사를 누릅니다. 클릭하셔가지고 그림으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메시지가 뜨실 건데요. 요거 그대로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을 확인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자, 붙여 넣으실 때는 우리 컨트롤 V 키나 아니면 붙여넣기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를 이용하시고요. 글자가 얼레디 왜 안 들어갔죠? 좀 복사 실패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드래그해서 복사 그림으로 복사 하시고 컨트롤 V 약간 오류가 있었나 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하셨다 하면 이제 원본은 삭제해라 되어 있으니 삭제하실 때 좀 유의점이 그냥 우리 키보드에 딜리트 누르면 남아버려요. 그래서 지우실 때는 드래그 하셔가지고 자, 가급적 뭐 좋은 방법 중에서 하나가 여기 보면 홈에 보시면 여기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우기 선택하시면 모두 지우기라고 있어요. 그럼 테두리까지도 모두 지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지우시고 나서 자, 이제 이 칸을 이제 여러분 타협을 보셔야 돼요. 도형과 결제라는 타협을 보셔야 되는데 이걸 너무 많이 좁히시게 되면 이제 글자가 사라지게 돼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두시고 글자가 안 사라질 만큼만 두시고 얘를 좀 줄이셔야 되는데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모양이 좀 어긋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은 방법이 있냐면 이 넓이들을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형이 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 서비스까지 현황까지 나와야 되니 조금씩 필요 없는 부분 좀 넓혀주시고 조정을 하셔서 결제란이 가급적 비교보다 넘어가지 않게 좀 줄이시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너비를 좀 조정하시고 뭐 열너비에 대한 규격은 없으니까요. 글자만 안 사라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제단까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황 색깔로 하는 부분 첫 번째 라인 여기 전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르면 연속되지는 않은 행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키는 첫 줄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영화명과 요금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 우리 채우기는 우리 홈에 있는 우리 채우기 색 들어오셔서 주황색으로 설정을 하시면 색깔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 컨트롤로 클릭하시고 채우기를 주황 색깔로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제가 아까 여기 H14번에 적지 않는다고 했죠. 이 유효성 검사 때문에 그런데요. 하실 때 유효성 검사는 H14번을 선택하시고 메뉴가 데이터에 있습니다. 자, 위에 상단부 메뉴 중에 데이터 들어가시면 가운데서 좀 오른쪽에 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으세요. 유효성 검사 부분에 자, 클릭하시는 거는 위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도형 클릭하시면 되는데 밑에 클릭하셨다면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위에 클릭해서 유효성 검사 오시면 조건을 보시면요. 위치가 유효성 검사에서 영화 명령력이 선택되도록 그러면 제한 대상을 어떻게 선택하시면 제한 대상 중에 우리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참조하실 때는 목록을 선택하시고 원본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C5에서 C12번 그러면 아이고 좀 숨겨놓을게요. 자, 원본 부분에 C5에서 C12번 영역을 드래그해서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여기 영화명 H14번 쪽에 화살표가 나오게 돼요. 자, 이쪽에서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스파이더맨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제가 적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적어도 관계없으세요. 관계는 없는데 오타가 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요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시고 나서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적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셀 서식 부분 들어갈 건데요. 글자리 그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이라고, 표시 형식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자, H5에서 H12번. H5에서 H12번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셀 서식 있습니다. 들어가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합니다. 표시 형식 중에서 사용자 지정 들어오시면 기존에 어떤 형식이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보셨을 때 자, 문제에 나오는 거는 여기 숫자 부분. 자, 여기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어떤 형식이 되는지 봐주세요. 0은 숫자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0.00은 소점 두째 자리까지예요. 좀 설정을 한다면 한 자리까지 만들 수 있고 세 자리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0.00은 샵콤마 샵샵 0이 얘가 천 단위 구분심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보시면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 진짜 예를 보니까 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0 아니고요. 소점 단위죠. 천 단위 구분심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소점 없는 천 단위 구분심표 선택하시고 원자 붙이려면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뒤에다가 클릭하셔서 한글로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천 단위 구분심표와 원자를 붙인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서 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셀 이름 정의인데요. G5에서 G12번, G5에서 G12번 영역 잡으시고요. 셀 이름 정의는 우리 왼쪽 상단부에 보시면 여기 보면 G5라고 선택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는데요. 얘 이름을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쪽에 딸깍 클릭해서 이름 상자에다가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문제는 관람 시간이라고 정의를 해라. 자, 그럼 이름 상자 부분에 실수했네요. 들어가시고 이름 상자 부분에 한글로 관람 시간 작성을 하시고 완료되셨다면 여기서 엔터 누르시게 되면 이 이름이 관람 시간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관람 시간 선택했을 때 위치가 잡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부분은 지금은 제가 먼저 이제 풀어 드릴 텐데요. 함수는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는 뭐 지금은 함수 공부했다 생각하고 제가 풀어볼게요. 자, 먼저 할인요금인데요. 할인요금 1번 문제죠. 그럼 1번 문제 쪽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인요금 자, 클릭하셔가지고요. 자, 일단 문제를 볼게요. 요금 빼기 할인금액이다. 자, 요금과 빼기 할인금액. 근데 할인금액은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300, 2면 500, 3이면 800. 그럼 코드의 세 번째 숫자가 1이면 300, 2면 500, 3이면 800이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풀어볼게요. 지금 푸는 방법만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금 빼기
할인 금액인데 할인 금액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죠. 그럼 이거는 추스 자로 입력하시고 CHO 뭐 지금은 뭐 설명드리기 위해서 CHO 하시고 여기서 더블 클릭이나 탭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fx 함수마법사로 이동합니다. 이동하셔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미드 함수 지금은 그냥 푸는 거 큰 설명 없이 바로 가도록 할게요. 미드 갈로 여시고 미드 함수로 이동해서 자 그러면 코드에서 세 번째부터 한 글자를 뽑아서 자 추스로 얘가 1이면 300, 2면 500, 3이면 800으로 설정하셔가지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예측 결과가 자 이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자 코드의 세 번째 글자에 따라서 얘가 1이면 300, 2면 500, 3이면 800을 빼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엔터 눌러서 나오시면 되고요. 얘를 자동 채우기로 드래그해서 완성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숫자니까 제가 오른쪽 정렬을 해 놓을게요. 자 이번에 비고 자, 비고 부분인데요. 이건 if 함수 나왔네요. 관람 인원이 2,000명 이상이면 상령 연장, 그 외에는 상령 종료로 구하시오. 자, if 함수 더블 클릭 fx 함수마법사 이동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논리식을 작성을 할 건데 기준은 관람 인원이 2,000명 이상. 자, 그러면 자, 관람 인원. 자, 이 칸에 관람 인원이 이상이다. 2,000명 이상이면 자 여기다가 2,000명 이상이면 상령 연장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상령 종료 자 그래서 관람 인원이 2,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상령 연장으로 하고 아닐 경우에는 상령 종료로 한다는 함수입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고 얘도 자동 채우기 자, 오른쪽 아래를 잡고 드래그해서 완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이 아니라 3번. 카운티프로 이용해서 자, 10월 10일의 상영 영화 개수. 자, 그렇다면 COU 초성으로 COU 입력하니까 COU 함수 중에서 문제에 나온 게 count if 함수 따닥 선택하시고 fx 이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는 자, 우리 날짜 중에서 상령일 중에서 날짜 조건은 10월 10일. 그러면 조건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2025년이죠. 그래서 2025년 10월 12일. 맞죠? 자, 10일. 제가 빠뜨렸네요. 쌍따옴표. 12일이면 3개 나오군요. 근데 이 범위에서 2025년 10월 12일 몇 개인지 찾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그럼 3개 나오는데 얘도 오른쪽 정렬 맞출게요. 자, 그 다음 스마트폰 관람 인원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D 에버리지 함수 이용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D 자, 그 다음 D 하시고 그 다음 에버리지 따닥 fx 이동하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의 관람 인원 평균을 구할 거니까요. 일단 먼저 전체 첫 번째가 전체 두 번째 가는 관람 인원의 평균 세 번째는 조건이 스마트폰 그러면 관람기기가 스마트폰인 조건을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확인 누르면 결과값 이렇게 지금 나오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관람 시간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숫자가 좀 크게 나와서 오타가 있는지 호크 한번 볼게요. 뭐 이래도 함수만 맞으면 관계는 없으나 오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42, 48, 1120, 1984, 그 다음에 1450, 2140, 2848, 202. 오타 없네요. 그럼 이게 정답이 맞겠네요. 자, 관람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관람 시간 부분 보면 맥스 최대 구하네요. 그러면 는 MA 맥스 더블 클릭 fx 이동하셔가지고요. 자, 범위는 관람 시간 중에서 최대값. 자, 관람 시간 범위 잡고 그다음 확인 누르시면 관람 시간 최대값은 160
해당 범위에서 160이 가장 크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 요거 VLOOKUP 함수 이용해서 H14번에서 우리가 선택한 거에 맞춰 가지고 요금을 계산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 요거는 VLOOKUP 함수 L 눌러서 VLOOKUP 더블클릭 fx 이동하시고요. 자, 검색할 값은 그 영화명 기준으로 표 범위는 자, 스파이더맨부터 범위를 잡고 요금을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범위를 스파이더맨부터 시작해서 요금까지 드래그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구할 게 스파이더맨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요금이 6번째 열에 존재하고요. 일치는 정확하게 일치인 0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함수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얘 역시도 오른쪽 정렬로 맞춰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푸실 때는 요 함수 부분 제외하고 조건부 서식부터 조금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조건부 서식도 역시 수업 때 할 거니까 훑어볼게요. 자, 그러면 B5에서 J 12번까지 드래그를 하시고요. 영역을 자, 홈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 색 규칙 이동하시고 자, 수식을 사용할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조건을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해요. 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범위를 잡고 자,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 여기까지 온 상태고요. 그 다음 수식을 적어 볼 텐데 수식의 시작은 는으로 시작합니다. 는 관람 인원이 2,000명 이상이란 조건입니다. 그럼 적으실 때 관람 인원의 첫 번째 칸을 선택하시고 F4번을 두 번 눌러서 열 고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상 2,000명 조건을 적습니다. 2,000명 이상 조건 적고 서식 부분 들어오셔서 서식은 글꼴 파랑 굵게 자, 그럼 글꼴 색깔 글꼴에 파랑 색깔 그 다음에 굵게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고 또 확인 누르시면 관람 인원이 2,000명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이 지정됐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1 작업입니다. 이제 저장을 할 텐데요. 저장은 한글과 마찬가지로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자, 창 뜨시면 찾아보기 누르셔가지고요. 위치는 똑같습니다. 우리 문서에 ITQ 따닥 들어오시고 ITQ 문서 안에 수험 번호 8자리와 빼기 여러분 이름으로 작성을 합니다. 문서에 ITQ 들어오셔가지고 8자리 여러분 이름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요. 앞으로 저장하실 때 계속 변경된다면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약하는 김에 마저 풀게요. 자, 제2 작업 들어오셔가지고요. 자, 고급 필터 문제인데, 자, 제2 작업 보실 때 1작업 시트에서 B4에서 H12번 영역을 복사 1작업에서 B4에서 H12번 영역을 복사하실 때는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이 작업의 위치가 B2번 셀에 붙여넣기 B2번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습니다. 샵 나오는 부분은 이제 숫자인데 글자가 작아서 그렇거든요. 숫자랑 날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D랑 E 사이 더블 클릭 G랑 H 사이 더블 클릭 이 샵으로 나오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 적을게요. 관람기기가 스마트폰이거나 관람 인원이 2,500 이상인 자료. 그러면 열 이름을 가져올 건데 관람기기 컨트롤 누르고 관람 인원 그 다음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위치가 B14번에 조건이니까 B14번 클릭해서 컨트롤 V 누르시고 자, 이제 조건을 적어 보겠습니다. 자, 관람기기가 스마트폰 그럼 얘는 스마트폰이거나 그러면 얘가 같은 줄이 아니라 다른 줄이 이거나거든요. 그 다음에 2,500 이상 이라는 조건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이 조건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스마트폰이거나 관람인은 2,500 이상 조건을 적었고 영화명 상여일 그 다음에 관람 기간 관람 시간 요금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영화명 상여일 관람 시간 요금 이걸 컨트롤 키로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복사 위치는 B18번 선택해서 컨트롤 V 누릅니다. 자, 이제 고급 필터를 할 텐데요.
고급 필터 하실 때 먼저 전체를 잡고 표 위에 전체 잡고 데이터에 보시면 우리 필터 부분에 보면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고급을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하신 다음에 자 이제 조건 범위는 아까 작성했던 조건의 범위가 되고요. 복사 위치는 아까 마지막에 적었던 복사 위치 영화명, 상렬, 관람시간, 요금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결과값 나오시고요. 칸을 좀 넓혀 주셔가지고 결과를 완성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표서식 부분인데요. 고급 필터의 결과셀, 우리 나온 결과셀을 이제 이용할 건데요.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그럼 전체를 드래그 하시고 결과셀 드래그하고 홈에 보시면 홈에 채우기 색깔을 없음으로 지정을 해서 색을 빼줍니다. 없음으로 하시고 표 스타일 보통 6 그러면 우리 가운데쯤에 보시면 표서식에 중간에 보통 얘가 보통입니다. 보통 6번 진한보라인가요? 그러면 표서식에 진한보라 보통 6번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메시지가 뜨면 확인 그 다음 머리글행과 줄무늬행을 적용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표서식을 넣고 나서 머리글과 줄무늬행 선택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3작업 할 텐데요.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3작업 시트에 그럼 1작업 시트 이동하셔가지고 아까 영역 그대로 B4에서 H2번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 삽입에 피벗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피벗 테이블 선택하시고 기존 워크시트에서 위치 부분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거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3작업에서 위치가 요 문제 보니까 B2번부터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B2번에 선택을 하시고 출력 형태에 보니까 B2번부터 색깔이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항목이 오른쪽에 생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배치를 이제 하셔서 만드시게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왼쪽에 즉 행에는 요금이 들어가 있네요. 요금이란 글자를 잡고 행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럼 행에는 요금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상단부 열에는 관람기기가 들어갑니다. 관람기기를 열에다가 넣어줍니다. 위쪽은 관람기기. 자, 그 다음에 값에는 영화명의 개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영화명에다가 값을 넣어주시고 영화명의 개수 들어가 있고 관람인원의 평균 그럼 관람인원을 자 값에다가 아래쪽에 넣겠습니다. 근데 얘는 개수가 아니라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셔서 값필드 설정 클릭하시고 값필드 설정 그 다음에 여기서 평균으로 변경을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평균 관람인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금을 그룹화 요까지는 지금 됐고요. 요금을 그룹화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금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요금에 있는 이쪽 왼쪽이 요금이었거든요. 행이 요금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그룹 선택을 하시고 자, 그룹에 대한 조건은 출력 형태 보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출력 형태 보시면 자 시작은 4100 끝은 16000 그 다음에 간격이 4000씩 간격이네요. 단위가 4000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서 이제 결과값과 동일한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람기기를 출력 형태 이건 정렬을 해야 되거든요. 관람기기. 그럼 태블릿이 먼저 나오잖아요. 태블릿 글자를 선택하시고 얘 테두리를 잡고 옮기시면 이렇게 위치가 이동되거든요. 선택하시고 테두리 쪽을 잡고 이동해서 첫 번째로 그럼 스마트폰 테두리 잡고 노트북 뒤로 태블릿 스마트폰 노트북 순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자, 여기서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밑에서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으신데요. 걔를 들어가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하고 그 다음 빈 셀은 별표 3개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 셀 표시는 별표 3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행의 총합계는 지운다. 자, 우리 피벗 테이블 선택하시면 나오는 메뉴 중에서
자, 선택해야 나오는 메뉴가 위에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자, 피벗 테이블 디자인이 있습니다. 디자인 들어오시면 왼쪽에 총합계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를 선택하시고 문제에서는 총합계 지우라. 행총합계 지우니까 열 총합계만 설정. 을 선택하셔가지고 해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고쳐 나갈게요. 자, 열 레이블과 행 레이블 글자를 바꿔줄 건데요. 선택하시고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관람기기 적고 행 레이블 부분에도 보시면 이름이 요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 요쪽에 보니까 관람이란 글자 대신에 요쪽에 단위명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쪽을 따닥 클릭하시면 사용자 지정 이름이라고 있으신데 여기다가 좀 고쳐줄게요. 갈로에서 단위명이라고 고쳐주시고 확인.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다른 것들 볼게요. 정렬 부분 보니까 여기서 지금 빈 셀들이 다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별표들이. 자, 그러면 이것도 컨트롤 키 눌러서 컨트롤 키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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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셔서 얘네들은 홈에서 가운데 정렬 맞춥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거는 네, 없네요. 요까지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피벗 테이블 모두 완료가 됐고요. 마지막 요 차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차트는 제 1작업 시트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처음엔 좀 어려워요. 자, 1작업 시트 오실 건데요. 선택할 때 지금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필요한 열이 관람인원과 요금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스파이더맨 겨울왕국 기생충 노인과 바다 있는데 얘는 항목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항목과 영화명과 관람인원과 요금 이 세 가지 열이 필요해요. 얘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 얘는 두 개는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건 수업 때 설명드릴게요. 자, 하실 때 근데 모든 영화가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선택하시는 방법이 처음에 제가 스파이더맨 겨울왕국까지 왔죠. 인셉션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컨트롤 키 떼고 세 개를 선택합니다. 자, 이제 컨트롤 키를 이제 누른 상태에서 기생충부터 노인과 바다 기생충 하나 있네요. 기생충 딸깍. 그 다음에 노인과 바다부터 조커까지. 노인과 바다부터 조커까지. 지금 컨트롤 누르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3, 1, 3이잖아. 그럼 관람인은 똑같이 해야 돼요. 컨트롤 누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관람인은 3, 1, 3. 그 다음 요금도 3, 1, 3.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되셨다면 삽입에 여기서 차트 선택을 할 건데 차트는 어떤 차트냐면 자,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상단부에 삽입에 차트 종류 세로막대형 차트 종류 중에서 묶은 세로막대형 찾아서 선택을 해서 넣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데이터 범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새 시트를 이동하는 거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차트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이동 선택하셔가지고 새 시트 요때 새 시트를 만들어 줍니다. 새 시트 이름을 제4작업이라고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4작업에 새 시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트 디자인 도구로 이동할게요. 상단부에 차트 디자인에서 자, 빠른 레이아웃의 세 번째 거 레이아웃 3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레이아웃 3 스타일 1. 자, 스타일 부분은 뭐 요 첫 번째 거 스타일 분의 1을 한 번 더 딸깍 클릭해서 스타일 1로 맞춰줍니다. 빠른 레이아웃 3 스타일 1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부분 얘는 전체 말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글꼴이 굴림의 11. 자, 그래서 홈에 들어가셔서 글자를 굴림 글자 크기를 11 굴림의 11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자 이거는 서식을 열으셔야 되는데 하실 때 요 선택하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 오른쪽 위에 차트 영역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거기서 차트 영역 서식창이 뜨게 됩니다. 거기서 채우기 들어가셔서 질감 채우기 들어오신 다음에 질감 부분이 파랑 박엽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감 항목에서 선택하시고 파랑 박엽지를 찾으셔서 자 이게 파랑 박엽지네요. 클릭해서 넣어줍니다.
자, 이제 또 올라갈게요. 자, 이제는 빠뜨린 거 없고, 그림 영역. 그림 영역은 선택하실 때 제가 요 안쪽에 빈 공간 있죠. 여기가 이름이 지금 그림 영역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클릭하셔가지고, 자, 오른쪽에 그림 영역 서식인데요. 얘는 채우기를, 단색 채우기 중에서 색상을 흰색으로 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자, 그림 영역 서식에서 단색 채우기, 테마색 흰색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제목 서식, 차트 제목으로 이동하셔가지고요. 차트 제목 좀 작아서 너무 가려지나? 제목을 해서 글꼴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그다음 글꼴은 굴림에 굵게 크기는 20포인트 설정하시고 채우기 하실 때는 역시 오른쪽에 채우기를 단색 채우기 흰색으로 선택을 하시고 테두리 넣으실 건데요. 테두리는 아래쪽에 테두리 선택하셔서 테두리는 색 부분에서 실선에서 색 부분에 검은색으로 넣게 됩니다. 자, 이 서식 부분 요금 계열 차트 종류 선택하실 때 계열 부분에 요금 계열, 요금은 여기 주황 색깔입니다. 주황 색깔 막대기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 거기에 자, 주황 색깔 계열에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하셔가지고요. 요금이란 계열 부분에 자, 문제 보니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변경한 후 보조축 지정. 자, 그러면 요금 계열을 선택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보조축 선택합니다. 이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 확인. 자, 다음 계열의 출력 형태 참조해서 표식. 자, 표식이라고 하면 아까 방금 요금 계열의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하셨는데요. 거기에 이 점 부분이 이제 표식이라고 합니다.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계열 서식에서 표식의 옵션 자, 표식 선택하시고 옵션에 자, 기본 제공 들어가셔가지고 형태는 네모의 크기 10 형식 부분에 자, 표식 선택하시고 기본 제공 네모의 크기는 10으로 맞춰서 자, 네모의 크기 10짜리로 맞춰줍니다. 레이블값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위에 보면 2948 요게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근데 위치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게 있는 겨울왕국의 관람 인원 부분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선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겨울왕국 딸깍 클릭하시고 자, 그래서 선택하실 때 딸깍 클릭하면 요 모든 계열이 선택됩니다. 거기서 한 번 더 클릭해서 얘만 선택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화살표 그다음 바깥쪽 끝에 설정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에 2948이라고 여기 데이터 레이블 하나만 생기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눈금선 요까지는 다 완료됐고 눈금선 부분 자, 눈금선은 뒤에 있는 회색 선입니다. 선택하시고요. 자, 파선 자, 이 오른쪽 들어오셔가지고요. 눈금선 서식 부분에 자, 선 종류가 대시 종류 들어가시면 얘가 파선입니다. 파선 그 다음 색깔이 안 보이거든요. 이러면 그 색상 부분은 검은색으로 지정하셔서 파선의 검은색 대시 종류 파선 색상 검은색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축은 출력 형태 참조하시오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왼쪽 축과 오른쪽 축의 간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0과 그다음 3,500. 그다음 간격은 500씩 한번 볼게요. 0과 3,500 간격은 500씩 설정되어 있고 오른쪽에 0과 12,000원 간격은 3,000. 그러면 이쪽이 다르네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축을 글자 부분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축서식 부분 자 선택하시고 축서식에서 자, 축 옵션 들어오셔서 축 옵션 최소값은 0 입력하시고요. 최대값은 13,000 입력하시고 자 중요한 거 지금 12,000원이네요. 아이고 최대값은 12,000 입력을 하시고 간격이 3,000 그럼 여기 간격 부분 단위 부분에 자 0, 12,000 간격 단위 부분 3,000 입력하셔서 단위를 3,000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셨다면 이제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행태 참조하시오. 범례는 요 아래쪽에 얘 두 개가 범례거든요. 범례명을 어떻게 변경해라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관람인원 단위명이 두 줄로 들어갔잖아요. 실제로 1작업분에 보면 여기가 두 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또 옮겨야 되네요. 일단 나중에 옮깁시다. 자, 그러면 얘를 두 줄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 범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범례 실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쪽을 따닥 클릭하시면 선생님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해서 여기군요. 죄송합니다. 자,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데이터 선택 들어오시고 자, 거기 보시면 범례 범례 왼쪽에 관람인원 단위명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계열 이름 부분이 있거든요. 계열 이름이 여기를 참조하고 있어서 두 줄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직접 다 지우고 입력해야 됩니다. 관람인원 명 입력하시고 갈로 닫고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때 또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게 한 줄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 선택에서 관람인원 편집 누르셔가지고 이 위에 부분을 지우시고 직접 타자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확인 확인. 자, 그 다음에 계열 부분 출력행태 참조하시오. 그대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도형 부분 여기 있는 인기영화 도형을 넣겠습니다. 도형은 삽입에 들어가셔서 도형인데요. 보통은 설명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설명선에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 사각형 선택하시고 위치를 오른쪽에 드래그해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 보면 주황 색깔 꼬다리가 있어요. 이쪽을 살짝 이동시켜 가지고 맞춰주시고 자, 글자를 입력해 볼 텐데요. 글자는 인기영화 그대로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모양을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출력 형태와 같이. 자, 그러면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된 상태에서 자, 팁은 이 도형 스타일에 보시면 서식에 첫 번째 걸 보통 씁니다. 제가 요거 쓰셔가지고 맞춰주시고 자, 그래서 흰색 배경에 선 넣고요. 홈 들어오셔가지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맞춰줍니다. 그 외에는 최대한 출력 형태 비슷하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항 부분인데요. 요거는 잘 보셔야 되죠. 왼쪽에 보니까 이쪽 선들이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선이 안 보이죠, 이쪽에. 지금 제가 들어가는 부분 보이시죠? 축에 이 세 축을 모두 테두리를 넣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넣겠습니다. 자, 왼쪽 축부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선택하시고 나서 오른쪽에 축서식에 페인트 통 그 다음에 선 부분에서 검은 색깔로 선을 넣어줍니다. 실선의 검은 색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선이 들어가요. 이쪽에. 자,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 선택하시고 실선의 검은 색깔로 넣어주시고 오른쪽 축도 선택하시고 실선의 검은 색깔로 넣어줍니다. 자, 다 됐다면 이렇게 선을 넣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 두께가 좀 다르죠. 이거는 이 계열을 선택하시고 나서 자, 계열하시고 나서 계열 넓이, 간격 넓이 부분을 이렇게 줄이시거나 늘리심에 따라서 넓이가 넓어지고 이제 좁아집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보이는 거 차이니까 간격 넓이를 좀 조정하셔가지고 두께를 맞춰주게 됩니다. 제가 차트 제목 안 했군요. 실수했네요. 이쪽 글자 바꿔줘야 되죠. 테이블 자, 이제 완료되셨다면 아까 처음에 이동하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위치를 제가 뒤로 안 바꿨어요. 이 클릭해서 3작업 뒤로 이렇게 이동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작업 오른쪽을 맞나? 1작업, 2작업, 3작업, 그 다음에 4작업 이렇게 완료되시면 이제 시험은 끝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